예전보다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감염이 걸려도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팅 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좀 잦아지고 쉬워지고, 이 매독이라는 병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이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면역계 회피 기능이 있어요. 면역계를 회피하는 스트레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콘돔 사용 같은 경우는 100% 막아주지는 못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으로 38년째 미생물과 씨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용변입니다. 저는 자칭 저를 미생물 변호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 뜻은요, 유익한 미생물은 더 잘 활용을 하고, 우리한테 해로운 미생물은 미리 예방하고 막아보자, 미생물 제대로 알자, 그런 뜻의 의미고요. 최근에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김용변의 응생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매독이 유행한다는 게 신기한데, 최근 매독 환자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매독이라는 그 감염병이죠.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는데, 요즘에 이제 급증하는 이런 그 현상은, 저는 일단 이거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 사회문화적인 이유. 일단 사람들이 이 매독이라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감염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문화, 성의식, 의 변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데이팅 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좀 잦아지고 쉬워지고, 뭐 그런 변화도 이 미생물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이 매독이라는 병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이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두 요인이 최근 들어서 매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아닐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독은 성관계로만 전파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산모가 걸리면 태아한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확실하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경우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은밀한 관계. 왜냐하면 이 매독균은 절대 기생체라서요, 인체 밖에 나오면은 못 살거든요. 매독이 일본에서 유행 후 한국으로 온 건가요? 그게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증가하고 일본의 증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같이 동반 증가하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뭐 넘어왔다? 물론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가고, 많이 또 외국인도 오다 보니까 그런 교류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거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매독뿐 아니고 모든 감염병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본에서 됐다고 우리가 이런 둘 간의 어떤 인과관계나 그런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독균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데 매독균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기생성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독특한 게 되게 작고요.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그 왜 우리가 포도주, 와인 그 코르크 딸 때 그 와인 따개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실제로 모양도 그렇고요. 이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것도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게 큰 특징이고, 그렇게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보통 세균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 편모라는 걸 갖고 있어요. 편모 아시죠? 편모는 인간도 있어요. 어디에 있죠? 남자한테만 있죠. 네, 정자의 편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모와 세균의 편모는 기능은 같아요. 다 운동성을 주는 건데, 구조나 화학적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편모는 세포막이 연장된 상태에서 그 안에 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물고기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고요. 세균의 편모는 모양은 이렇게 꼬리처럼 길지만, 얘는 왜
이 모터, 프로펠러 모터처럼 세균의 세포벽에 딱 모터가 박혀 있고 거기에 커다란 채찍이 달려 있는 건데 이게 획 돌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도는 식이에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얘는 이게 돌면서 움직이는데 이 매독균은 이 편모가 그렇게 있지 않고 이 편모가 이 세균의 표면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밖을 또 하나의 막으로 덮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편모가 움직이면 몸이 꼬이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편모가 움직이면 몸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 편모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거를 안에 있는 이제 편모인데 내부에 있는 편모가 돌면은 몸이 이렇게 우리가 빨래 짤 때처럼 돌면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럼 좀 막 듣기만 해도 되게 좀 강한 느낌입니다. 강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교활하죠. 이 세균은 일단 또 하나의 특징이, 얘는 특별한 다른 병원균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특별한 독소를 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는 오히려 우리의 면역 반응을 더 과잉하게 한다든가 염증을 막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는 스스로 조직이 무너지게 괴사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요. 그리고 면역계 회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면역이 안 생기게 한번 감염이 돼도 면역계를 회피하는 그런 그 일종의 스트레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매독을 치료했었나요? 그러니까 매독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서양 역사에 보면 매독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죠. 매독이 이제 1기, 2기, 3기 가면 막 이제 막 문드러지고 막 머리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럽에서 이 가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이 여성들 그 드레스 이렇게 깊게 파인 드레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강을 상징했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르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형벌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의 형벌이라 생각을 했고 뭐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뭐 수은 막 시도해서 근데 수은이 얼마나 독해요. 그거에서 사람들 막 오히려 막 이빨도 빠지고 막 더 악화된 경우도 있었고 1900년대 초반에 와서 독일의 의사 파울 에를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약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쌀바르산인데 그 쌀바르산은 앞에 쌀은 우리가 구세군이 살베이션 암이잖아요. 구한다는 쌀이고요. 뒤에 알스는 알스닉, 비소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쌀바르산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다른 말로는 컴파운드 606 화합물 606. 왜 그러냐면 이 에를리가 이 대학교 의사인데 의대생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직을 염색해 보면 어떤 염료는 어떤 조직을 어느 부위를 염색하고 어떤 염료는 다른 부위를 염색하는 걸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염료가 다른 부위를 이렇게 염색한다면 혹시 이 병원균만 내도 다 결합하는 그런 화합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계속 임상을 보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안 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6번째 시도에서 찾은 화합물이 바로 화합물 606이에요. 그게 이제 매독의 효과를 보인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약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좀 부작용은 있었어요. 비소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제는 바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제압하게 됐죠. 현재에도 과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나요? 지금도 페니실린 계열,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 페니실린 더 이상 이제 내세에 생겨서 못 쓰고 그런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로 치료를 하죠. 인간의 면역 기능으로 매독균을 막을 수는 없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한번 감염돼도 면역도 안 생기고 자꾸 회피해 다니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어디 잠입을 해서 자꾸 숨어 다니고 얘가 또 변이가 심해요. 자꾸 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딱 다니는데 자꾸만 못 갈아입고 막 얼굴 성형하고 막 그래 버리면 가면 쓰고 막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면역계만으로 얘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매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아까 제가 이 매독균은 절대 기생체라고 그랬잖아요. 몸 밖에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병원균은 사실 박멸하기가 참 좋아요. 왜?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철저하게 치료해요. 완벽하게. 딱 박멸했어요. 치료하는 동안 다른 데로 전염만 안 되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호흡기, 이게 비말로 나가서 공기 중 전파가 되니까 이건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도에 걸린 걸 알아. 그럼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는 동안 전파를 안 해야겠죠. 전파 안 하려면 방법은 뭐 아시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단 감염이 된 거를 설사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해야 되는 행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전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예방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특정 다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일단 피하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콘돔 사용 같은 경우는 100% 막아주지는 못해요. 100% 막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훨씬 이제 그걸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에 증세가 좀 나오고 잠복기로 들어가거든요. 초기 증세 나왔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 즉시 검사 받고 제가 알기로는 뭐 자가검사 키트도 있고 검사는 보건소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익명으로 다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러니까 혹시 이상하면 검사 받고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걸리는 게 무슨 그렇게 막 뭐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예방이고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럼 빨리 초기에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초기에 증상이 초기 증상은 이제 아무래도 천식기 주변에 이제 작은 궤양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닥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또 그게 엄마 없어져.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잠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퍼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은 즉시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술이 역사가 굉장히 긴데 처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게 된 건가요? 이 술 역사는 진짜 굉장히 긴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역사나 인류학의 고인류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술을 처음에 먹게 된 건 우연적인 사건이었다. 우연의 사건이다. 왜? 자,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을 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뭐 과일도 따먹고 이래서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떨어진 과일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거 위에 있는 거 떨어진 거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이게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왜 과일 집에 오래 놔두면 살짝 술 되잖아요. 효모는 자연에 많거든요. 이 과일에 당분이 있고 그러면 발효가 되면 술이 된단 말이죠. 떨어지니까 먹어봤어. 맛은 조금 다르겠죠, 이거하고. 맛이 좀 묘해요. 또 배도 고프고 먹었어요. 먹으니까 계속 먹어봤더니 기분도 좀 묘해. 그래서 술 맛은 굉장히 일찍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 알코올 냄새를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는 굉장히 좋은 뭐가 되느냐? 그 알코올 냄새는 굉장히 좋은 표식 신호가 되죠. 왜? 저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 과일이 있다라는 표식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표식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신석기 시대 오고 경찰 생활 하면서부터 이거는 뭐 논문으로 증거도 나온 건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술을 우리가 좀 만들어 먹었을까? 아까 말한 그거는 우연히 먹게 된 거고 우리가 술을 어떻게 빚었을까 처음에 그것도 아마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을 했고 그럼 이제 그 시절에 다 석기를 쓰고 뭐 지금 같은 이런 무슨 뭐 설거지나 위생 개념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저녁에 먹고 그릇이 있어요. 먹다가 뭐 남겨놓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이거 먹고 한쪽에 밀어놔. 내일 먹어야 되니까.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발효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맥주를 만들 때는 보리, 메가 그리고 효모, 물이 필요하잖아요. 왜 보리 메가가를 해야 되냐면은 이 보리에 싹이 나잖아요.
이 보리에 많은 녹말이 있단 말이죠. 그 녹말을 직접 효모가 알코올로 발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게 잘게 좀 잘라져야 돼요. 그런데 얘가 싹이 나면 싹이 날 때 그 알갱이, 곡물 알갱이에 있는 녹말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당화시켜주는 효소가 나와요. 근데 그 효소가 우리 침에도 있어. 바로 아밀라제, 아밀레이즈라는 거거든요. 이 아밀레이즈가 왜 밥은 씹을수록 달아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효소가 밥을 씹을수록 처음에는 그 녹말은 달지 않았는데 아밀레이즈가 이걸 계속하면서 달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일어났어. 침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침에 있던 아밀레이즈가 들어가죠. 수분 있죠. 효모 들어오죠. 그러면 밤새껏 발효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는데 어저께랑 좀 다른데 버리기 아깝고 뭐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는데 역시 맛이 묘해. 근데 그중 먹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선가는 이 밥을 입으로 씹어서 발효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사람이 술에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디님은 어떻게 약주하시나요? 그러면 그 기분 아시죠? 예. 어때요? 처음에 술 한 잔, 두 잔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 신체 변화가 오던가요? 쓰다가 기분이 좋았어요. 네, 쫙 올라온 느낌이 나고. 이 술의 흡수가 빨라요. 보통 위에서 한 20% 흡수되고요. 거의 80%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대장에서는 뭐 1% 미만이니까 대부분 위와 특히 소장에서 흡수가 되니까 금방 흡수가 돼서 혈류로 들어와서 쫙 퍼져요. 쭉 올라가면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뇌로 갑니다. 뇌로 가서 왜 이제 말씀하신 기분이 좀 좋아지고 말했던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사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또 우는 분도 계시고 정말 좀 힘든 경우는 어떤 분은 약간 좀 막 거칠어지는 분도 생기죠. 어쨌거나 술을 들어가면 사람이 좀 변해요. 이제 그 변하는 이유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이제 절제도 하고 자제력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착착 해서 거는 건데 이 술이 뇌에 들어가면 이제 그 브레이크를 풀어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 일단 이 자제력이 우리가 보통 뇌 앞에 전두엽이서 이제 이런 그 이성적인 판단이나 자제력을 하게 되는데 이 술에 들어가면 알코올에 들어가면 점점 여기 브레이크가 좀 풀려. 그러니까 이제 평소 같으면 안 했을 말도 막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조용한 사람도 이제 막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보통 술 드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그 도파민이라는 이제 그런 그 쾌감을 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분비를 좀 더 촉진해 주죠. 그러니까 이 술을 드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 기분이 좋아지고 웃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 맛에 그 도파민 어쩌면 도파민의 그 맛에 이제 술 먹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풀어져요. 그럼 아까 술 드시고 우는 분 왜 우느냐?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술을 더 드시면 이게 우는 분이 처음부터 울잖아요. 한참 있다 더 들어가면 울지. 이게 이제 과해지면 이 도파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오히려 도파민이 분노나 슬픔의 감정도 더 증폭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고 술을 이제 과하게 드시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나마 사람의 건강에 덜 해로운 안주는 무엇인가요? 이건 정말 제가 일단 술이라는 거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해독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금주가 제일 좋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술을 드신다면 그 다음엔 이제 자기에게 맞는 절주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술을 드실 때 나름대로 좀 숙취가 좀 없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술을 좀 드시고 싶은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해독이 되느냐? 먼저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알코올에서 수소를 하나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그런 화합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또 수소를 빼면은 뭐가 되느냐? 아세틱 애시드, 초산, 식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해롭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물에 녹아서 배수이 되면 돼요. 요는 알코올도 일군 발암물질이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이것이 숙취라든지 머리 아프게 하고 얼굴 빨개지게 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효소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그게 아예 활성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술 못 드시는 거죠. 얼굴 다 빨개지고 막 좀만 드셔도 그냥. 그러니까 그 해독 과정을 알면 어쨌든 그 해독을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 이 과정에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미노산들이 좀 풍부한 그런 음식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런 숙취 음료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유해 아미노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이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그러니까 뭐 드실 때 좀 안주에 그런 게 많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술도 칼로리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술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드실 때 그 너무나 이 뭐 기름지거나 이 칼로리들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가장 그냥 생물학적으로 좀 어울리는 안주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두부라든지 뭐 이런 게 더 괜찮을 것 같고, 너무 기름진 뭐 튀김류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안주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주를 맛으로 드시는데 이걸 다 따지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일단 자기 주량에 맞는 절주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위에 흡수를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복보다는 좀 위가 조금 찬 상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술 맛이 배가 고플 때 더 술 맛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요. 조금 이제 이런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빈속보다는 조금 그래도 찬 상태에서, 그리고 술을 좀 천천히, 또 이런 것도 생활속으로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천천히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물도 좀 드시면 좋을 텐데,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약주하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생물학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진 제 의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숙취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유, 글쎄요. 저도 다시 말씀드리죠. 의사가 아닌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미 취하셨으면 방법 없어요. 주무시고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소주 한 잔 정도 소주 한 잔에 있는 알코올을 분해하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술이 이렇게 들어서 그 시간 동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휴식이죠. 예. 쉬면서 그거를 시간이 지나야지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물학적으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굴 빨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된 다음에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제거 못 해주면 걔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 모세혈관을 확장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효소 활성이 낮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활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다 빨개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아시아인, 동양인의 훨씬 게 많아요. 또 한국인, 일본인의 그 비율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 혹시 피디님은 달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언제 달게 느껴지시던가요? 힘들 때. 힘들 때? 예. 달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당분이 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달다는 그 표현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시원해 했을 때 그 시원하다는 게 차가운 거 시원해, 뜨거운 것도 지고도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달다는 얘기는 물론 그래도 약간 그 단맛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술에 따라서는 뭐 감미료가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와인도 약간의 그게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배제하더라도 또 하나 단맛은
그때 그 기분,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결국 입에서 감각하는 다음에 뇌에서 이 모든 이 자극, 감각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오히려 기분이 좀 더 좋다거나 아니면 진짜 말씀 힘들 때라는 거 막 일을 하고 오늘 정말 야, 나 맥주 한 잔 마셔야겠다. 그럴 때 그 기분에 그럴 때 오히려 어우 시원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술이 달다는 거는 그때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뇌가 판단했을 때 달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술 자체의 단맛보다는 그때의 감정,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